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7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영상에게 전교하기를 장순손의 일을 경은 좌상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정원에서는 대간의 말의 출처는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대간 역시 대간의 말을 대신에게 질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억지로 물어보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르기를 군자 소인은 밝게 분별해야 합니다. 태장을 맞을 죄라도 반드시 그 실정을 속속들이 알고 난 뒤라야 죄를 주는 것인데 그가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어찌 정상을 다 알아내기 전에 경솔히 죄질 수야 있겠습니까? 잘 알아본 연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가하였다.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8번째 기사 부제학 조광조 등이 상차하여 아르기를 군자와 소인은 같은 조정에서 함께 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군자를 진용하면서 소인도 몇 사람씩 등용하면 군자는 두렵고 의심스러워 그 마음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인을 무리치되 멀리 내쫓지 아니하면 소인은 반드시 앙심을 품고 틈과 기미를 보아 그의 흉물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밝은 임금은 소인을 물리칠 때는 밝게 살피고 엄하게 결단하여 먼 곳으로 내침으로써 그 근거를 뿌리 뽑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단 자라나면 조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법이며 따라서 질환과 안위의 기틀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순서는 성품이 본래 음흉하고 마음이 워낙 교활하여 선유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고 한없이 이익을 탐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성명을 두려워하고 아래는 주의를 꺼리어 그의 심수를 마음대로 펴지 못하게 되자 선유를 해칠 생각으로 재상들을 선동하였으니 그의 흉계를 만약 실천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 화가 어떨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계상은 본시 간특한 소인이라 항상 남을 진토하고 틈을 여보면서 겉으로 언론을 가장하고 몰래 그의 흉계를 꾸미니 헐뜯고 물렁게 한 정상은 이미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두 사람이 흉사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며 대건과 시종의 논계도 이미 지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오호를 명백히 하여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으시니 신등은 전하께서 무엇 때문에 나라를 해치는 도적을 아끼시어 다른 나라의 끝없는 화의 깃털이 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생각하시기를 나의 형문은 이미 밝고 나의 뜻은 이미 굳건하니 소인이 있다 한들 그가 조정을 어찌 하겠는가. 단지 채직이나 파직시킴으로써 오호를 밝히기만 해도 좋게 진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시는데 이는 다만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것뿐입니다. 소인이란 알기도 어렵거니와 버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알고 나서도 버리지를 못하면 그 세력은 점점 커지고 그 근거는 더욱 더 튼튼해지는 것이니 뒤에 가서는 버리고자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시어 그를 속히 찬축하소서 하니 주소를 보내어 장순손과 조계상의 치주에 관한 일을 신용계에게 묻게 하자 신용계가 아뢰기를 대신을 죄주는 일은 경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정을 잘 알고 난 뒤에 죄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19일 정사 9번째 기사 고영산을 호조 판서로 유담년을 병조 판서로 손주를 예조 찬법으로 이 자를 사헌부 대사원으로 정충령을 직제학으로 유인숙을 지비로 삼았다.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모 첫번째 기사 계복을 뒀다. 증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모 두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장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조부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을 어떤 벼슬에 참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송주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다시 아뢰었더니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재차 아뢰었더니 송주가 크게 노하여 주독을 찢었습니다. 보는 안색을 변치 않고 엎드려 찢어진 주독을 주워다가 다른 날 이것을 끼워 맞추어 가지고 또 아뢰었습니다. 그제서야 송주는 깨닫고 그 사람을 썼다 합니다. 또 송주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가 굳이 그의 벼슬을 옮겨줄 것을 청하자 송주가 벌떡 일어나 궁실로 들어가니 보는 궁실 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굳세고 과단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신의 채무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굳세고 간절하게 간하는 일은 아랫사람이나 할 일이지 대신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신은 국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조부가 간절히 간한 것과 공실문을 떠나지 않았고 서 있었다는 것과 옛 문서를 꿰맞춰 다시 아린 것과 같이 한 뒤라야 대신의 채통을 얻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세에서는 폐가 생겨서 대신은 대체만을 상관할 일이니 대간이 하는 일과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신이 굳세고 간절하게 간한 뒤라야 상하의 채통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의 과실은 대신이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신이 덧건데 세종 때 황이나 허조 같은 이는 세종께서 작은 잘못이 있어도 대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빈청으로 가서 직접 농계하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윤호를 얻지 못하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가 기어이 윤호를 얻고서야 물러갔다 합니다. 집으로 물러간 뒤에도 의관을 정지하고 앉아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잠시도 국사를 잊어본 일이 없다 합니다. 대신은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송태조와 같은 이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조부에게 맡겼고 보 역시 천하를 자기 임무로 생각하였습니다. 기왕에 재상 자리를 둔 이상에는 전적으로 맡긴 뒤라야 대신이 그의 포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우를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맡기기만 한다면 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간이 장순손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무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자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장승손과 조계상의 정상을 이미 다 아뢰었으니 속히 결단을 내리소사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학을 강하다가 성색이란 말에 이르러 참참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남녀의 정욕은 달인이라도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대 조정의 선비 중에 제법 쓸만한 사람이 있어도 남녀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체된 채 다시는 진용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용하고자 해도 대절을 이미 사항하였기 때문에 은연히 물론에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혹시 시종에 쓸만한 경우도 있지만 대신이 대지를 사항하였다 하여 다시는 거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때에 알맞게 만나서 정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 도심이지 사욕이 아니니 지나치게 거절을 한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음식과 남녀 관계는 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정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곧 상도인이 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성현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도심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고로 영웅호골의 풍도가 있는 임금들이 그 연기는 세상을 덮을만 해도 만사를 다 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색에 있었으면 본심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어 주대가 약한 나머지 점점 빠져들어가 결국 패망하는 지경에까지 가는 이가 많았습니다. 주상께서 이와 같으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의 안타까운 생각에서 부득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고 김정이 아뢰기를 세종 때로부터 사습이 떨치기 시작한 이래 성삼문과 같은 이들은 국가의 위태로운 것을 보고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리는 후세의 추복이 되었거니와 학문과 의기가 배양된 것은 모두 세종 때 이룩된 것입니다. 임금은 일세의 추향을 좌우하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장순손과 조계상의 일을 대간과 시종이 모두 힘써 논집하고 있습니다. 소인들의 경우에 어찌 반드시 행적을 보고 난 뒤에야 내치겠습니까? 그들의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의 행적이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면 군자를 배함하고 국가를 위란시킬 것이니 그때는 이미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솔하게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 것은 곧 깊이 생각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대가는 한 사람이 아니요 시정도 한 사람이 아니며 대신 중에도 그의 부정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만약 찬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고신을 모두 빼앗고 파직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신을 모두 빼앗고 파직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무호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 석강 후에 노필과 안우를 인견할 터인데 그때 대신도 입참하라. 그리고 나머지 청거로 서용된 사람들을 다 인견하느냐 하니 정원이 회개하기를 백집사들도 윤례할 때에 인견하는데 하물며 청거된 사람들은 회포를 물어보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백집사를 윤례하는 것은 원래 그 법이 있거니와 청거된 사람은 그 수가 많으니 어찌 다 인견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경상도 관절사 김안국이 노필 등 3인을 조정에 전진하니 조정에서는 그 중에서 좀 더 나은 자를 선택, 노필과 안우를 육품에 승진시키고 역마를 타고 오게 하였더니 이때 서울에 도착할수록 장차 인견하고 포부를 물어보려 하였던 것이다. 이날 밤 경사에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2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강목을 속강하다가 기주간 장옥이 아뢰기를 대신은 다만 나라를 위한 뿐이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 역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니 임금의 한 마음이 움직이면 한 나라가 또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떡한 말은 진실로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요리조리 의심하고 개교하는 자는 반드시 참수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자초하니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간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비록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혹할 때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장옥이 아뢰기를 이 책에 말하기를 태상에게 명하여 악을 바로잡았다 하였으니 송태조는 규모가 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음악이 문란하게 되었으니 율리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음악을 보면 그 칠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니 음악은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종에서도 중히 여겼던 것인데 지금은 필시 그 바른 음률이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하였다. 이 자가 아뢰기를 어저께 장춘선 조계 상등을 파직하라고 명하실 때 정원이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만 옛날에는 대신을 파직할 때 반드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지 관작을 추탈하라는 명만 있으시니 외방에서 어떻게 그 조상을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그 책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고 공서린이 아뢰기를 근래 해마다 천재와 시변이 일어나서 민생이 공공하고 세입도 반이나 줄어서 백간의 녹봉도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장옥이 아랜 악기도 물론 수정해야 하지만 말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대본을 더욱 중시해야 합니다. 하니 이자가 아뢰기를 이 또한 말절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시기가 있는 것이니 옛날 제도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 뭐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안당이 아뢰기를 국가의 폐해는 법을 만들기는 쉬워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데 있습니다. 정치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태종 때의 육정과 세조 때의 경국대전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소강을 유지하는 정치는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에는 맞지 않아서 부득이 고쳐야 할 것은 억지로 묵수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 법을 하나 만들면 반드시 한 가지 폐가 있기 때문에 백성이 믿지 않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조정의 법이라도 오늘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일일이 모두 지킬 것이야. 지키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대사 이자와 대사관 공서린이 이희웅, 양기손, 이수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안당이 아뢰기를 신이 이족 판서로 있을 때 들으니 기손은 효행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의 경력에는 실패가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염치와 절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이가 늙어서 직사하는 직이면 합당치 않으나 훈련 첨정은 재직할 수 없을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양기선에게 어진 행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듣지 못하였지만 그에게 효행이 있다면 갈지 말아야 한다. 함 A자가 아뢰기를 무인의 뱃을 길은 단지 훈련원과 도총부뿐이니 한 작업이라도 신중히 해야 하지만 기손에게 효행이 있다면 반드시 갈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에는 개미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들었다. 사슴시 부정 이 원식이 아뢰기를 요즘 서울의 문려에 정표를 세우는 일이 무척 많은데 이것이 어찌 모두가 실지가 있어서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외방에서 보건대 잔인한 기질이 있는 자가 더러 분을 이기지 못해서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허실을 불갑을 잘 가려서 표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조중에서는 자기를 염속하는 선배를 존중하니 서울 사람 중 본래 염속하지 않은 자도 겉으로는 모두 염속하는 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진용할 때는 그 허실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상이 창거인인 전생서 주부 안우와 장원고 주부 노피를 인견하였다. 안우가 앞으로 나아오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그의 포부를 물어보라 하며 정광필이 묻기를 읽은 경이 몇이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5경을 다 읽었으나 지금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하였다. 광필이 묻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중용 대학을 가지고 본다면 무엇부터 먼저 힘을 써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대학의 성심 정심장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의에서 정심으로 정심에서 수신으로 이렇게 해서 평천하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실제로 나타난 행사를 가지고 알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임금은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며 백관을 바르게 함으로써 만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선유의 지극한 말입니다. 또 임금의 대득은 호생의 어뜸이니 전하께서 어진 장사로 나라를 다스리시되 어진이에게 맡겨 의심치 마시고 사특한 자를 버리시기를 과감히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군자가 나아가면 여러 군자가 다 나아가고 한 사람의 소인이 나아가면 여러 소인들이 다 나아가는 것이니 사정을 분별하면서 밝게 잘 살펴야 합니다. 하였다. 안당이 묻기를 학교를 일으키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안우가 대답하기를 지금의 훈도로서 가르치는 학교가 일어나기를 바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정광필이 묻기를 훈도부를 뽑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군업의 수령도 얻기가 매우 어렵거든. 하물며 훈도이겠는가 하니 안우가 답하기를 지금의 규식으로 본다면 훈도에 합당한 사람을 얻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훈도라는 것이 벼슬길에 나아가는 계제가 되게 한다면 쓸만한 사람이 또한 훈도가 될 것이며 훈도도 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찰방으로 있다가 임기가 된 자가 수령을 제수하는 수가 있는데 훈도로서 성효가 있는 자라면 어찌 수령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훈도 가운데 성효가 있는 자는 재직할 때 참봉이나 별자를 줘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면 훈도도 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아뢰기를 이 사람은 학식이 있고 존아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이가 이미 70이 되었으니 경관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령을 제수해서 그의 포부를 다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이와 같다 하였다. 노필이 나아가니 정광필이 묻기를 그대는 읽은 경이 무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사서 삼경을 읽었습니다. 하였다. 정광필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의 현부를 알 수 있는가 하니 노필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임금과 재상이 하는 일인 줄 압니다. 상께서는 호오를 분명히 하시어 신의 현부를 살피시고 삼공과 육경은 그가 아는 사람을 첨가하며 그 사람은 또 그가 아는 사람을 첨가하고 이와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안당이 아뢰기를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만류에 가면 반드시 사사만 생각하고 공사는 돌보지 않는 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였다. 장광필을 묻기를 사람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노필이 답하기를 요순의 돈은 효제가 있을 뿐이니 효제만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알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광필이 묻기를 임금의 덕을 대강 논한다면 효제를 근본으로 하겠지만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이 어찌 효제를 쌀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거울에 비추듯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 하고 안당이 묻기를 효제라는 것은 내 몸을 닦기 위한 덕목이니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실제 행사도 훌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효제만 할 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효제할 줄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효제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노필이 또 아뢰기를
신의 뜻으로는 지금의 인재를 남김없이 다 쓰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과 같이 어리석고 용렬한 자도 참직을 시켰는데 요즘에는 고를 다스린 데 실효가 있는 수령도 국가에서 특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였다. 정강필이 누구냐고 물으니 노필이 아뢰기를 하정은 진해 현감인데 그 현은 동서남북이 겨우 7, 8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백성을 극진히 돌보았고 또 골고루 부렸습니다. 경우는 외변이 있은 뒤로 이 사람처럼 생민을 소복시킨 사람이 없었는데도 아직도 발탁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정강필이 아뢰기를 신 역시 하정이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니 노필이 아뢰기를 지금 신과 같은 초야 지사도 쓰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 사람은 그 실적이 이미 현저하니 수사나 절도사를 제수하면 그 소속 군졸들이 또한 반드시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고 안당이 아뢰기를 신도 그의 의심을 듣고 아뢰고자 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과 같은 자도 발탁해서 쓸만한 사람인데 자격이 너무 낮으니 전조에 물어서 당상으로 올린 뒤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벌이 아래기라 박영의 위인은 본시 변사를 즐기지 않고 산수를 좋아하며 또 성색과 화려한 일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청구를 받아 황간 현감이 되었을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관계부사를 제수하는데 조정을 못 잊어 떠나지 못합니다. 하고 노필이 아래기라 신은 아무런 기량도 없이 어쩌다가 발탁되어 국가에 도무지 유익한 일을 한 것이 없으나 신의 집 이웃에 이런 사람 정을 말한다. 있기 때문에 감히 아는 사람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방 가운데서 사람을 얻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과연 이라도면 발탁해서 써야 한다. 또 청간 사람이 많아서 지금 계속 인견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노필과 안우는 특히 역마를 타고 오게 하였으니 대우도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하겠지만 청구를 받고 온 사람이라 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대하는 날 인견해서 그 회포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참직이 되지 못한 사람은 윤대에 참여할 수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청구를 받은 사람은 품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입대하게 해서 윤대관, 평소에 윤대관을 가리킨다. 숫자를 줄여도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연대할 때는 한두 가지 일만 아래어서 조용히 논란을 해야 실패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했다. 장광필이 아뢰기를 연대할 때에 또한 입시하는 재상이 있으니 그로 하여금 논란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늘 안우와 노피를 인견하였는데 나이가 늙어서 경직을 줄 수 없고 상하의 뜻이 모두 수령을 제수하고자 하니 이 일을 이 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1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서천군수 복희다란 인물이 보잘것없는 데다가 서천은 인심도 포악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곳이니 그 직책에 합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전에 천안 군수로 있을 때 고과가 하등이었고 영광 군수로 있을 때는 이 속들이 반역하였습니다. 경력이 이러하니 채직하소서. 그리고 김급핍은 이미 물망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호조 판사를 채직하였으니 그의 작업도 깎아야 합니다. 대저임금이 세상을 격려하고 분발케 하는 것은 작상인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베푸는 것이 아니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긴급핍이 호조 판사에는 합당치 않다 하더라도 다른 정입품직이 어찌 될 수가 없겠는가. 복희다는 전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끝내버리고 쓰지 않을 수야 있겠는가.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21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경사에 지진이 있었고 태백이 주연하고 개성부에 지진이 있었다. 계속 지진.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가 서정하는 장사들을 생각해서 갓옷과 모자를 벗어서 장수에게 주었다. 이는 구중 심처에 깊이 있으면서도 장사들의 노고를 생각한 것이며 또 이것이 능히 아랫사람들을 감동시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지금 변방에 일이 없기는 하지만 변장과 사졸들에게 어찌 노고가 없겠는가.
특별히 하유하여 위무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옷을 내려준 바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찌 내가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기에 족하겠는가 하며 남군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경상도에 지진이 있었고 다음에는 충청도에서도 있었으며 또 다음에는 경사에서 크게 지진하였으니 하늘의 뜻이 먼 데로부터 점점 차 가까운 곳으로 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경계를 보이는데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요즘 죄를 입은 사람이 많은 중에도 조계상, 찬송손 등은 모두 공론의 배척을 받고 그들에게서 버림받은 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재변이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명명한 가운데 사람이 모르는 일이 숨어 있으므로 하늘이 이에 경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역시 장춘손과 조계상의 일 때문에 재변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릇 죄를 줄 때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며 고 형산이 아뢰기를 이번의 재변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진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조의 옥수가 80여인이나 되는데 상께서 석방하라고 명하시었지만 유사는 법을 지킴으로 남김없이 석방할 수가 없는 것이니 대신과 의논해서 해서로 하여금 사정을 참작하여 높게 하게 해서 특별히 석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또한 병상의 징조라고 말하는 것이니 변방에 지금은 비록 일이 없지만 난리가 어느 때 일어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졸들을 휴양시키는 일을 미리미리 강구하고 조처해야 합니다. 형벌을 신중히 하고 변방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해도 다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강구하는 바가 없다면 어찌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그렇다 말만 하고 실체가 없으면 안 된다 하였다. 대간이 긴급히 복귀다를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신용계가 숙배하니 용계가 전에는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산행이 허락하지 않고 조리하라고 했는데 이때 와서 숙배한 것이다. 입대하기를 명하고 묻기를 요즘 대간과 시종이 모두 장순손을 논하여 말하기를 그가 살림을 모함할 계책을 꾸며가지고 제상집에 가서 말을 하였다 하기에 내가 영상에게 물으니 그런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좌상에게 물으소서 하였다. 그래서 이를 물어보고자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이는 대간의 언건을 따지는 것 같으므로 단지 순손에게 죄를 줘야 하는지만을 묻는다 하며 신용계가 아뢰기를 장순손이 근자의 신의 집에 와서 문병하였을 뿐 시사를 말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겨울 신의 집에 와서 담론하던 끝에 말하기를 이 행이 참으로 소인이란 말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애매한 일이 아닐까 하기에 신도 대답하기를 이 행이 나라를 그르친 정상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였을 뿐 살림을 모함하려 한다는 말은 진실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이 각각 다릅니다. 건백하는 자들이 조종의 법장을 고치려고 하면 가벼이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실로 많은데 장순손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들을 만한 것은 귀 듣고 듣기 어려운 것은 억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순손의 고신을 남김없이 삭탈하여 파직하였는데 그가 참으로 모함하는 계교를 꾸몄다면 단지 고신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요 만약 심상하게 혐의를 둔 자의 말이라면 이렇게까지 죄를 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간의 말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간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서 들은 말이라 해서 실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간을 두어 임금의 이목으로 삼는 본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대신을 내치는 것도 불가한 일입니다. 대간을 믿지 못한다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대신을 경솔히 내치는 것도 안 될 일이니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가는 기어이 찬축하고자 하지만 나는 그 정상을 잠작해서 단지 파직할 것만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 시끄러운 말이 더욱 많으니 대신은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 하였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소학을 강하다가 윤자임이 아뢰기라 부모를 복양하는 도리는 상하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자는 천하로서 복양하고 제후는 일국으로서 복양하는 것이니 자전을 위한 일 같은 것은 약간의 폐가 된다 해도
복량하는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솔선하여 아랫 사람에게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말하기를 부모가 병으로 누워 계실 때 법령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효가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이혼을 둔 것은 단지 대궐의 이의를 보기 위함인데 지금 내이로 들어와 있는 자들을 보면 그이가 용렬한 무리들입니다. 불행히도 자전께서 편찮으실 때 약을 잘못 쓰게 된다면 이와 같이 한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술에 정통한 자를 다시 가려서 내이에 임무를 맡겨야 합니다. 또 이 책에 말하기를 부모를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이 일은 남을 시켜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대저 제사는 간결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번거로우면 정성과 공경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사가 번거로운 데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매우 많아서 일일이 다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자 임의 말이 옳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큰 제사를 지낼 때 나는 강신 이후의 의식은 보고 싶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성의가 점점 해이해지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제사를 지낼 곳도 많고 그 의식도 번독스러우니 백관들이 제게 또한 정결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묘지와 제리에 관한 일은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문소전의 제례는 살았을 때의 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산 사람을 받드는 것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제수를 요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찌 다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서너 차례씩 올리는 제사를 반드시 모두 평시의 의식대로 하니 때로는 설만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조정해서 만든 법을 고칠 수는 없지만 태묘의 사향 대제에는 상께서 친히 제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묘의 상망제 같은 것도 때때로 친히 지내셔야 합니다. 하였다. 사향 대제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종묘해드리는 대제를 말한다. 중종실월 33권 중종 13년 5월 20일 경신 네 번째 기사 파승군 윤금선이 오랜 병 때문에 사직하였으나 영향하지 않았다. 자신은 논한다. 윤금선은 아들 하나와 세 사위가 모두 현 요직에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본시 아무 재득도 없이 전국 공신에 참여하여 벼슬이 경상에까지 이르렀고 자서들까지도 청반에 천집하게 되어 매우 미안하다 한 일이 있었다. 집안이 번영하는 것을 그는 아주 이와 같이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병을 칭탁하고 사직하였을 때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리 하였겠는가. 준조실월 33권 중종 13년 5월 22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양지현의 지진이 있었다. 중조실월 33권 중종 13년 5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월 33권 중종 13년 5월 25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기주간창 오기 아래기를 돌이 울어떠는 일을 고사에서 상고해보니 한 성제 때 어떤 돌이 저절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200리까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석고라고 전해왔는데 그 후에 병난이 있어 오랑캐가 중국을 침범하였습니다. 또 여지 성남에는 큰 운물이 붉고 탁하게 되면 병난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개성부에 큰 운물이 또한 붉고 탁합니다. 이것이 어찌 응험이 없겠습니까? 대저 미리부터 준비를 하여야 후환이 없는 것이니 대신과 함께 강구하고 조처해서 뜻밖의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자의 재변을 모두 병상이라고 한다. 지금 황해도는 중국과 연해 있고 야인과 다 있는데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병민이 모두 공궁하니 참으로 걱정이다. 대신들이 어찌 범연히 생각하였겠는가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미리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떠하냐. 군사들이 모두 말을 갖게 되면 이는 참으로 좋은 일이다. 어찌 반드시 목장에만 모아놓고 나눠주지 않을 필요가 있겠는가. 마정은 국가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인데 예전보다 점점 못해지는 것 같다 하며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목장에 있는 말을 경솔히 군사에게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숫자도 조정 때처럼 그렇게 많지 못한데 간사한 목자들의 혹은 도둑질이나 도살하는 등 못된 일이 날로 심합니다. 번식하는 숫자도 예전의 반도 안 되는데 이것을 만약 나눠준다면 번식하는 숫자는 더욱 불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피를 모아서 나눠주는 것 또한 가하겠습니다. 하였다. 증조실록 33권 증정 13년 5월 25일 이렇게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무릇 국가의 패는 사람만 잘 쓰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라.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을 얻는 이는 창성하였다. 지금 청가한 사람들을 윤대에 인견하자는 것은 대신들의 의논이니 내 생각에는 반드시 윤대에 인견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매 김정이 아뢰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이는 착한 인재를 써야 합니다. 지금 청거를 받은 사람들은 어진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인데 윤대로 접견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이미 외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 속히 들어와서 뵙도록 해야 합니다. 혹은 조광이 끝난 뒤에 혹은 불시에 접견해야 하는 것이지 어찌 반드시 일정한 규식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정국이 아뢰기를 어지고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찌 상하가 다르겠습니까? 아랫사람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청거에서 올라온 터라 급급히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께서 인들 어찌 속히 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장옥이 아뢰기를 꼭 윤대할 때에 만나보고자 하시면 매우 불가합니다. 당초 청가할 때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니 인견하실 때 역시 윤대라는 법례에 맞춰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외방 사람들이 상께서 이 사람들을 성심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질까 염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야에 묻혀있는 인사들을 불러들여서 생민의 휴척과 국가의 치란을 묻는 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방에서 들으면 반드시 흥기하여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국이 또 아뢰기를 상께서 모두 수령으로 제수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나 안호와 노비로 말하면 그들을 인견하실 때 정운도 소견하심으로 이들과 더불어 말을 하였는데 안호는 과연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미 70이 되었으므로 경관이 되어서 분주히 행공할 수 없으니 수령을 제수하여도 좋으나 노필은 재기가 보통이 아니면 나이도 그다지 늙지 않았으니 경관에 임용한들 무엇이 불가해서 왜 임을 주고자 하십니까? 하고 김정이 아뢰기를 갑자기 사람을 만나보면 어진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제 속에 있는 생각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종하는 신하들은 조석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혹 주눅이 드는 사람 수가 있고 혹은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해도 그러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하물며 초야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 군문에도 들어올 것 같으면 창졸지간 어찌 능히 평소에 품은 뜻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인견하시고 나서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구나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비록 정과 출신의 예의로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사헌부의 관원에 제수하여 경악에 출입하게 하면 어찌 안 될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증조실록 33권 증종 13년 5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성원 강목을 강하다가 뇌의 등량이 조보의 일을 논하는 대목에서 사간 신광한이 아뢰기를 임금의 희노를 나타내며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성주의 뜻은 조보를 위함이었던 것이니 대신에게 일을 맡기고 나서 약간의 허물이 있다 해서 불신해서는 안 되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가 조보에게 일을 맡긴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 하겠으나 희노에 절도가 없는 것은 그의 실책이었습니다. 하고 지평 임권의 아뢰기를 사직을 맡은 신하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물이 있다 해도 그냥 묵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이라는 것은 권력과 기강을 쥐고 사람의 생사를 논하는 것이라 아래 사람은 임금보다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의 과실을 능히 말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것인데 태조가 그의 말에 노기를 보였으니 이는 임금이 직언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시간관 한충이 아뢰기를 성주가 태묘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변두와 보계를 보고서는 고치어 버릴 것을 명하였는데 이는 그가 학식이 없고 예를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신료들도 아무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자가 없었으니 아래위가 모두 예의에 어두워서 이를 행할 때 필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벗도를 물랑케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별제를 지낼 일이 있게 되면 그때 가서의 절차를 연구해서 지내기는 합니다만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잘못했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후의 비평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늘 예법을 연구하다
대처할 것 같으면 이를 당해서도 합당하게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문은 예의 관이 먼저 연구하여야 한다 하였다. 한층이 아르기를 적서 사이에 가장이 조금이라도 오호를 한편으로 치우치게 하면 아랫사람은 그 기미로 인하여 못살게 굴다가 가장이 모르는 사이 악한 짓과 사특한 짓을 하며 결국은 반드시 차마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우 깊고 엄한 곳이라 조정에서 공론이 일어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물러난 일이 있게 되면 밖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천지와 더불어 덕을 같이 하는 성인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애증과 호오가 어찌 덕걸만큼의 착오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작년 시기에는 뜻이 있어서 경계하고 근신하나 뜻과 기운이 쇠하면 사욕에 빠지기가 쉬운지라 아랫사람이 그 눈치를 보며 뜻을 맞추다가 결국은 못할 짓 없이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고님께서 새로 드시었고 원자는 아직 장성하지 않으셨으니 주상께서 물론 도리를 다하여 처리하시겠지만 그래도 신자의 지정으로서 주상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생각하면 매우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신광한이 아뢰기라 참가된 사람들을 인견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면 제왕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인대하실 때에 마치 유생들을 강하듯이 제목을 내고 사실을 물으시었는데 어진 선비를 대하며 이렇듯이 박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상께서 도리를 물으시고 동시에 대신을 시켜서 함께 토론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특징관 이 장군이 아뢰기를 요즘 한간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요망스러운 낭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전파하기를 모월 모일이면 땅이 꺼질 것이다 라고 하고 혹은 무당과 불교를 폐하였기 때문에 이런 변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선비들이야 어찌 이런 말들을 믿겠습니까마는 부녀자들은 그대로 믿고 경동하여 미혹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망령된 사슬을 그냥 버려두더라도 임금으로서는 다만 수성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까닭없이 생기는 상처는 참으로 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고 까닭없이 생기는 재변은 정치에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니 오직 내가 있어서 진실을 다하여 하늘에 응할 뿐이다. 지금 한간의 요사스러운 말들은 나는 모르겠으나 다만 놀랍고 미혹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학교는 그 사장을 잘 선택하여야 하는데 외방의 훈도들을 보면 이런만 있을 뿐 도무지 공효가 없다. 어떻게 하면 향교와 관학이 모두 그 실을 얻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며 이 장군이 아뢰기를 지금 사성 자리가 권원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보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제상들은 정해진 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운 같은 이는 한 자리에 오래 둘 수 없는데 다른 직책을 주게 되면 대사성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으며 사성야 역시 인원 보충이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 사이에 이덕전은 본시 천안군의 이속이었는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집이 무척 가난하므로 군중의 하례들이 모두 불쌍히 여겨더러 의식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상을 당하였을 때 염학에서 6년 동안 지내면서 동리 밖을 나와 본 적이 없었으니 이것을 봐도 그의 조행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후배들을 잘 가르쳐서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배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는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오른 뒤 폐조 때 밀려나 용촌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일도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배웠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과실로 죄를 잊고 파직되었으니 지금 성균관에 다시 쓸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득전을 조해준 것은 후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다. 득전이나 윤탁 등에 대해서는 대신 중에도 말하는 이가 있었으니 이번에 학관을 시킬 만하다 하였다. 사간 신광한이 아르기를 국가에서 사람을 취하는 길이 좁아서 오직 문무 이과와 문음 이렇게 세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근래 제 행이 쓸만한 자라 첨가해서 실취하는 일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인데도 유사가 아직 거행하지 않으니 일이 매우 더딥니다. 신이 주례의 사람을 선용하는 일을 보니 그게 육덕, 육행, 육예라는 것이 있는데 덕이니 행이니 예니 하는 것이 모두 육자를 붙인 것은 각각 자기 나름의 장점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덕이나 한 가지 행, 또 한 가지 재주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선유의 말씀에 과거를 패하고자 하면 불가한 일이다 한 것이 있는데 과거를 패하고 단지 향리에서의 선거만을 하려 한다면 이는 불가하다는 말입니다. 이미 과거를 보여 죄에 있는 일을 거두었는데 또 행금을 보아 실덕 있는 일을 거두어들인들 무엇이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 안당이 아뢰기를 참고로 시체하는 데 대해 의논들이 각각 다릅니다만 요즘은 급히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조판사 남곤이 지금 주청에 관한 일 때문에 텀이 없으니 곧바로 절목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장군이 아뢰기를 취인은 자주 하더라도 사람이 모자랄까 걱정됩니다. 대저 무능으로 사람을 취하더라도 쓸만한 인물이 있는데 하물며 정과이겠습니까? 마땅히 크게 취인하여 그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시중에 쓰거나 특별히 tak용하면 사람 쓰는 길이 그다지 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자주 천용했기 때문에 한간에 있는 수재들은 거의 다 바닥이 났고 그 나머지는 향당에서 그다지 추종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과로 주인하여 사람 쓰는 길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변수는 부모의 노비를 합집하였으니 인정과 의리에 어긋납니다. 그의 지위가 이 품에 이르러 살아가기에 어렵지 않은 처지이니 제 몫의 물건으로 어려운 일가를 돌봐줌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러 동생과 자매들을 한평생 공공하게 버려둔 채 토종과 노비를 나눠주지 않으니 율대로 정주에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수의 일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갑자기 그 땅을 속공하게 하는 것은 미편한 일이므로 다시 알아보게 하였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한층이 아뢰기를 주청사 왕비를 책봉하는 고명을 청하는 일이었다. 이 계명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서반에 있는 이 흠이 우리나라 일에 힘을 많이 썼다 하기에 그가 달라고 하는 물건이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서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사와 같은 종류라 미천하기 이를 데 없는 자이니 국가가 그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것은 또한 욕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옳다. 말하자면 이 또한 뇌물을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예의지국으로 알고 있는데 하찮은 벼슬아치에게 뇌물을 보내서 그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부득이 물건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면 사신이 스스로 주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정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 등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들으니 조강에서 별시를 보이고자 청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청구를 통해서 시취하는 일에 대해 성명이 이미 내렸고 또 주시가 임박했는데 크게 취인을 해놓고 또 청구로 취인하고 식년시로 취인하며 과거가 중첩되어서 번거롭습니다. 별시는 보이지 말고 속히 청거 시취만 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복귀 다른 전조에서도 잘못 의제된 사실을 말하였으니 채직하라. 별시에 관한 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니 정부의 의논을 보아서 처리하겠다.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조 13년 5월 2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신용계가 아뢰기를 취인하는 일은 자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너무 자주 보이면 예비 인재를 길러둘 수 없습니다. 취인을 많이 하면 정하게 뽑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 취인에 대하여 이미 성명이 내려왔고 추장도 임박하였으니 사관의 권지 또한 많으니 별시는 지금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대선 이자가 아뢰기를 신이 주청 부사로 경사에 가게 되는데 주청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것이니 고사에 반드시 그 예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상고해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옛날 소송이 그 아비에 관한 일을 고쳐줄 것을 청함에 신종이 이를 허락하고 국사를 축으로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더 있을 것이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사적을 상고하게 하소서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 7월 33군 중종 13년 5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상이 청거인 공조 좌랑 박훈과 조지서 사지 정원 사슴시 주부 박수량 등을 인견하였다. 신용계가 박훈에게 묻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니 박훈이 아뢰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사람을 쓰는 데 있고 사람을 쓰는 근본은 사람을 얻는 데 있는 것이니 사람을 가려 썼을 때는 우선 먼저 그 마음부터 기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옛날 문왕은 삼사와 삼준을 쓸 때 모두 덕 있는 사람을 썼으니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 외모나 언어를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용계가 묻기를 사람을 아는 데는 과연 외모를 가지고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박훈이 아뢰기를 상께서 학문이 고명하시고 지식이 총이하시면 아랫사람들이 현부를 환히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자신에게 온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겉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니 겉을 보아서도 그 현우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영계가 묻기를 제 일을 상수로 변환시킨다든지 군자의 도가 수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정환이 아뢰기라 치세가 되면 소인들도 뭔가 자세를 고쳐 군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계가 제 앙을 상스러운 일로 전환시키게 하는 것을 물었는데 정환의 대답이 이러하니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또 지금의 일은 그 의논이 아래에서 나와서 위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위에서 나와서 아래에서 시행하여 마치 물이 흐리듯이 해야 합니다. 대체 삼공이라는 것은 위로는 군덕을 받들고 아래로는 만사를 통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공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 명쾌하게 결단하지를 않으니 이는 필시 상께서 성심으로 맡기시어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신용계가 묻기를 나라를 다스린 데는 교화가 어뜸인데 교화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니 수량이 아뢰기라 신의 생각으로는 밝은 정체를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신이 초야에 있을 적에 생각해보니 옛날 신농씨가 여러 가지 풀들의 맛을 보았는데 그때 단맛이 나는 것은 지금도 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맛이 있는 것은 지금도 쓴맛이 있으며 까마귀가 반포할 줄 아는 것과 까치가 집을 잘 짓는 것은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만이 어찌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바로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어지면 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덕으로서 인도한다면 저절로 고무되고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후 3대의 치세는 인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신용계가 묻기를 오직 인에만 편중하면 되는 것인가? 하니 박수량이 아뢰기를 인을 근본으로 삼으면 의는 그 가운데 있고 임금의 도는 오직 하늘을 본받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도는 춘하를 인으로 삼고 추동을 의로 삼는 것이니 인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의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신이 또 평생에 상께 아뢰고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니 신용계가 그것을 아뢰라 하자 박수량이 아뢰기라 우리나라 백성의 빈부가 차이가 너무도 심합니다. 부자는 그 땅이 한량없이 연해 있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곳도 없습니다. 비록 정정법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할 수가 없으니 균전법을 시행하면 백성이 실질적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신용계가 이르기를 균전법은 과연 훌륭한 것이므로 전에도 의논이 있었지만 지금 부자의 땅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해도 그 부자의 자손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도로 빼앗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이 큰 패이다 하니 박수량이 아뢰기를 어진 장사는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업 안에 수백 결씩 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으니 이대로 5, 6년만 지나면 한 업의 땅은 모두 5, 6인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고르게 분배하면 이야말로 선왕이 남긴 정정법의 뜻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신용계가 아뢰기를 박수량의 말을 지금 비록 시행할 수는 없어도 이 또한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균전이 과연 훌륭하기는 하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였다. 균전법은 백성에게 평등하게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이다. 기록상으로는 효 문제 때 처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왔던 것이다.
백성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내용도 시대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었다. 무는 통구, 이권, 전부, 이에 역대 전직 지계라고 되어 있다. 중조 7월 33권 중조 13년 5월 27일 얼측 네 번째 기사 별씨가 편리할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라고 명함에 영의정 정강필 좌이정 신용계 우이정 안당 좌찬성 이계명 우찬찬 최숙생 등이 의논드리기를 오는 가을 식년시의 조장이 이미 박도하였고 천거 취인에 대한 성명도 이미 내리셨으니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 7월 33권 중종 13년 5월 27일 얼측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기사관 유성춘이 아래기라 박수량이 아랜 균전에 관한 말은 깊이 오늘날의 병폐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초야에 있을 때 반드시 거듭거듭 생각을 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신이 외방에 있을 때 역시 보았습니다만 순천 같은 곳은 호부한 백성은 한 집에 쌓인 곡식이 1만 석도 되고 5, 6천 석도 되었으며 파종하는 씨앗만도 200녀석이나 되었습니다. 천지간의 온갖 죄화와 물건들은 반드시 가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어찌 한 사람에게만 모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읍 안에 2, 3인이 갈라먹고 나면 나머지는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자라난 조정 신하들이야 어찌 이러한 폐를 알겠습니까? 지금 균전법을 실시하면 자기의 소유를 갈려서 남에게 주는 것이니 원망이 없지는 않겠지만 백성은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균전은 지금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기의 소유를 갈려서 남에게 주는 것은 원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 부호들에게 도로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니 이익이 없다 하였다. 참찬간 곤벨이 아뢰기를 고금의 범은 오래되면 반드시 폐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찌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만리의 폐만을 생각하십니까? 박수량은 강릉 사람입니다.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한데도 그가 목도한 것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전라도와 경상도이겠습니까? 허부한 자들은 그 집에다 농막을 지어놓고 있으니 도망치는 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금하게 되면 토지를 겸병하는 폐해를 조금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며 백성도 고루 언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7일 얼중 6번째 기사 대간이 금급깁 등의 일을 아뢰었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7일 얼중 7번째 기사 경기 양성에 흙비가 날리고 바람이 크게 불어 수목이 뽑히고 마맥이 쓰러졌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33권 중종 13년 5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장광필 등이 7가지 일에 관하여 의논드렸다. 첫째 의논은 각도 감사의 체계에 관한 것이다. 장광필, 신용계, 안당, 남공, 고영산, 홍숙, 요담년, 이장권, 이유청, 최숙생, 조원기 등이 의논드리기를 양계 이외의 감사 임기를 일기로 하는 법은 선왕의 법으로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큰 실효가 없었다 해도 폐가 있다는 말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를 제기로 정한다면 반드시 본영을 두고 가족을 거느리게 해야 하는데 만약 적합한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피해가 현재보다 도리어 심할 것입니다. 조정조에서 이 법을 세운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마 안 가서 다시 폐하고 말았으니 어찌 보는 바가 없어서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그 법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김정, 김안노 등은 의논드리기를 양계 감사를 제기로 하는 예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정광필 등의 의논을 따랐다. 둘째 의논은 교수와 혼도를 택차하는 일이었다. 정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생원 진사 한성시 문과에 입격된 유생 가운데서 남을 가르치만한 학식이 있는 자를 각 고을 유향서로 하여금 수령에게 청계하게 하고 수령이 그 진실 여부를 살펴서 감사에게 신부하고 감사가 친히 고강에서 그 성명을 기록해서 계문하면 이를 해조에 내려보내어 해조가 다시 제주를 시험하여 혼도와 교수를 제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세문진사가 40이 넘고 학업에 정통한 사람 역시 감사로 하여금 높게 하게 해서 취재한 바가 없더라도 이를 차출하여 제수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에 사는 사람은 회사가 전례대로 제주를 시험해서 제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중에 가르친 일에 부지런하여 성효가 있는 사람은 감사로 하여금 그 실적을 갖추어 계문하게 하여 제주에 따라 사용하면 학교가 아마도 폐위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셋째 의논은 군액 감축에 관한 일이었다. 정광필 등의 의논들이기를 군액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과연 언쟁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학생도의 전직자로서 지금은 사진하지 않은 자, 각사의 정원 이외의 서리, 악생, 악공, 조례 등으로서 군역을 피하여 누락된 자를 각기 해조로 하여금 남김없이 찾아내어 본조로 이문하게 하여 군에게 충당토록 하소서 하였다. 넷째 의논은 무본 억말에 대한 것이었다. 정강필 등의 의논들이기를 농사를 지으면 이의가 적고 장사를 하면 이의가 많으니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장사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령된 사람이 만사에 이 힘을 쓰되 요역을 경감하고 농상을 권면해서 백성들의 생업이 넉넉하게 된다면 상업을 추구하던 자들도 장차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시장을 열어서 서로가 필요한 물품을 교역하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가 많으므로 흉년이 들 때는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치들이 이를 빙자해서 이익을 거두어 드리게 되니 게으른 백성들은 다투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도둑질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토지를 겸병하는 무리들의 땅은 그 밭둑이 한없이 연이었고 가난한 자들은 송곳 세울 정도의 땅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공경은 바로 여기에 연유되는 것이니 이 또한 검하고 눌러야 합니다. 앞으로 원래의 토지가 50결 이상인데도 다시 더 차지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지방 수령을 하여금 교찰하고 금지하고 몰래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놓은 자 역시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해야 합니다. 또 이후로는 도망해서 상속할 사람이 없는 자의 땅을 갈아먹는 자가 있으면 그가 경작하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과 역만을 부과하고 도망한 자에 밀린 세금은 징수하지 마소서. 그리고 그 땅을 갈아먹는 자가 없으면 백성에게 갈아먹기를 권고하여 가는 대로 세금을 받으며 백성들은 즐겨 땅을 갈아서 땅 없는 백성도 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다섯째 의논은 각도의 곡물에 관한 것이었다. 정광필 등의 의논들이기를 각지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항공을 정하여 백성의 폐가 없게 하는 것은 진실로 훌륭한 법입니다. 그러나 물건의 생산은 옛날과 지금이 각각 다르며 고울의 성세 또한 같지 않은 것이니 지금 멀리서 짐작으로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바치는 곡물의 부족을 상고하게 하고 각도 감사로 하여금 그 물건의 생산 여부를 잘 알아보게 해서 마련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여섯째, 의논은 각도 9년의 연역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광필 등의 의논들이기를 군과 현을 합병하는 일은 매우 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라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나 잔폐해서 거의 지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경기의 적성은 마전에 합하고 충청도 해미는 감사로 하여금 그 금방 합칠 만한 것을 살펴서 합하게 하고 평안도 영원은 잔폐가 심할 뿐만 아니라 도로가 험절하고 토지가 척박하여 갈아먹을 만한 땅이 없으니 본군을 혁파하여 역으로 만드소서. 또 황해도의 문화, 봉산, 재령은 연역이 돌아서 백성들이 많이 요절하였으므로 은민이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 역시 땅을 골라 이배하되 각도 감사로 하여금 합병과 이배에 대한 편부 및 인민의 형편을 잘 살펴서 상세히 기록해서 치게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일곱째 의논은 각 역을 합병하는 데 대한 편의 여부였는데 정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소속된 역이 불과 5, 6개소인데 찰방을 하나 두는 것은 관리만 많아 폐가 클 것이니 합병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그러나 영로의 잔폐 여부라든가 도리의 원근은 멀리서 짐작할 수 없으니 각도 감사로 하여금 그 편의 여부를 잘 살피고 겸하여 영리의 상황도 잘 물어보아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잔교하였다.